안녕하세요, 러브라떼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하여튼 제가 일주일 동안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주가가 계속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 전쟁이 하냐 마냐 그것 때문에 다들 주가가 갈지 안 갈지 또 땅바닥을 또 칠지 다들 조마조마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갈지 안 갈지를 좀 계속 내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출근 시간에 항상 제가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게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제가 핸드폰 용량이 좀 딸리다 보니까 자꾸 핸드폰 이렇게 녹화하다가 자꾸 중지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오늘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앉았어요. 다행히도 주가는 크게 폭락하진 않았고 오히려 금요일 날 보니까 상승해서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또 한번 실수한 게 또 상한가를 또 한번 따라간 거예요. 종목은 효성 OMB인데 곡물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그 방산 관련주 빅테에 비텍 같은 관련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식량 문제 때문에 사람들 사재기 열풍 있잖아요. 그래서 식량 문제 때문에 뭐 곡물 관련주들이 뭐 팜스토리, 뭐 이지바이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효성 OMB가 갔는데 제가 이 종목은 제가 1년 반 동안 제가 물려 있었던 거라 갑자기 또 욕심이 나가지고 9,000원대부터 올라간 걸 제가 봤거든요. 차라리 샀으면 그때부터 과감하게 샀으면 됐는데 또 살려가면 또 사람이 또 현금이 또 없어요. 그래도 못 사다가 현금도 마련해가지고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제가 26% 올라가길래 따라잡았어요. 근데 정말 또 이번에 반성할 게 정말 상한가 가는 거는 정말 따라잡으면 안 된다는 게 저희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서 종일 이 주식 주가 창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끝나고 장 끝나고 보니까 그게 마이너스 거의 20%로 해서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국 그래서 비중은 조금밖에 안 실어서 한 5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나서 그냥 그 다음날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사람들, 초보 투자자, 직장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이게 상한가 갈 것 같은 종목들, 그리고 그런 것들 정말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1년 반 동안 물려있는 거를 원금 회복하고 싶어서 단 뭐 2, 3%라도 먹고 수익 내고 그냥 그 보상을 받고 싶은 순간적인 심리에 따라갔었거든요. 당연히 그날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뭐 5%, 10%라도 올려서 끝날 것 같아서 그건 제 예상이잖아요.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역시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효성 OMB라는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하고 당분간은 아니 이제 그 종목은 이제 안 보이는 걸로 결정 내렸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갈 것들이 엄청 많은데 굳이 제가 그 종목에 주식하고 연애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종목을 가지고 막 신경 쓰면서 막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 보면서 언제 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주가를 한번 볼게요. 차트 모양 한번 볼게요. 어떤 모양인가? 효생 OMB는 지금 어 금요일에도 8,490원으로 마이너스 1%에서 끝났잖아요. 대량 거래 날은 2월 15일에 있었거든요. 거래량도 많았어요. 거래량도 1,300만 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넘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손절치고 나오는 걸로 하고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이걸 좀 100으로 한번 하고 이게 제가 제 핸드폰이 문제인지 몰라도 여기서 컴퓨터로 들을 때는 제가 녹화한 게 크게 들리는데 희한하게 핸드폰으로 들으면은 너무 작게 들려서 제가 지금 한번 보고 있어요. 웬만하면 크게 핸드폰으로 해도 크게 들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효성 OMB라는 종목은 매물대에 걸쳐 있는데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그리고 주봉으로는 좀 올랐는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는 없는데 아직은 매물대 아래에 있고 한번 매물대 위로 한번 치솟았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대량 거래날 종가가 8,820원인데 8,820원을 지금 지지 못 받고 있죠. 이날은 종가가 8,860원. 이날 한번 받았는데 종가가 8,660원, 금요일날 8,490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당분간은 그냥 이 종목 그냥 안 보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갈 거 엄청 많잖아요. 코스피에서 코스피를 보면은 저는 이제부터 제가 보니까 전기전자 반도체가 그렇게 풍기 현상이 많다고 하니까 반도체는 어느 곳에도 빠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핸드폰, 뭐 전자제품, 뭐 자동차,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뭐 어느 곳에서도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은 전기고 전기전자에서 뭐 그 안에서는 또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거를 갈까? 2022년 앞으로 대세 상승장인데 어떤 업종이 갈까?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님들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데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전기전자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봐볼게요. 삼성전자 보면 74,300원으로 마이너스 0.93%로 떨어져서 이제 금요일날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은 매물대는 위에 있지만 이 빨간 선이 721선으로 3년 동안의 그 주가 평균 가격이거든요. 한참 아래 있잖아요. 아래 있다는 건 아직은 요걸 넘어서야 돼. 이 빨간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래인데 바닥인 거죠, 바닥. 뭐 사고 싶은 분들은 사도 상관없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액면분할한 게 5분의 1이면 5분의 1이니까 곱하기 73,300원이라고 쳐도 곱하기 5는 50분의 1. 50분의 1이니까 370만 원 있는 거잖아요. 372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잖아요. 굳이 저는 300만 원, 370만 원, 거의 400만 원 정도 되는 이 주식을 별로 저는 너무 오른 주식이라 아무리 우리나라 대표 주자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매일 보긴 해요. 매일 보긴 하지만 거래는 안 할 거예요. 거래는 안 하고 거래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전기전자 위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막 2,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제가 하는 거는 KC, 전기 반도체, 전기전자, 자율주행차, 전기차, 테슬라 관련주, 그리고 우리 기술은 친환경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관련주. 우리 기술하고 뭐 요즘에 또 이번 주에 올라온 게 우리 기술 투자했잖아요. 저는 우리 기술을 하고 있잖아. 우리 기술 KC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윤선영 관련주 중에서는 원익큐브 원익 이 그룹도 괜찮잖아요. 원익큐브도 보면은 원익큐브는 보면은 화학제품 및 건자재의 제조와 유통 고급 디지털 인쇄기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화학제품, 건자재, 폴리머 및 실리콘 고급 디지털 인쇄기 및 자회자 나노 이닉스를 통해 전도성 고분자 필름을 판매하고 있으며 건축용 실리콘의 일부는 자체 생산, 판매, 향후 성장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은나노 와이어를 개발 중이며 이렇게 있잖아요. 개발 중이며 AGNW와 관련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통 관련주 고급 디지털 인쇄기 그쵸? 그리고 무슨 화학 제품 건자재의 제조와 유통 그러니까 유통 관련주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다들 바닥이에요. 매물대도 아래, 바닥선도 아래. 근데 바닥에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3,275원, 6%나 올라가서 마감이 됐잖아요. 저는 원익큐브, 그리고 소형주, 코스닥, 그쵸,
코스닥을 하고 있죠. 코스닥은 이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대형주 쪽이 그리고 앞으로 대세 상승장일 때는 코스피 대형주가 먼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간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형주로 보기로 했어요. 대형주 중에서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제가 원하는 보고 있던 전기전자 반도체 그 회사를 이제 거의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야 돼요. 투자할 종목을 결정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려고 계속 방송 녹화는 안 했지만 계속 봤어요. 매일매일 봤어요. 매일 오고 퇴근해서도 맨날 오자마자 컴퓨터 틀고 차트 보고 출근하면서도 또 보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고 계속 그랬어. 일은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로지 머릿속에 이 차트밖에 없어요. 머릿속에는 어떻게 종가로 어떻게 끝났나, 오늘의 상한가는 뭐가 갔나, 그래서 한 이슈가 뭐가 있길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어떤 류 중에서 갔나 그런 거를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결정은 전기전자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코스피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원하는 가격에 예약 매수는 해놨는데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더 올라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거의 떨어져서 끝났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서 끝났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수를 보면요. 코스닥 보면 8,881.7 7% 올라서 끝났고, 코스피는 2,744.52 0.43% 올라서 끝났고,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 보면은 모두 다 바닥선 매물대 다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바닥이라서 정말 잘 보고 있다가 내가 할 종목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골라놨고 한번 대형주 전기전자 반도체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거 한번 쭉 볼게요. DB하이텍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이 세 회사 대표 회사잖아요. 이 반도체 회사 중에서는 DB하이텍도 되게 좋은 회사예요. DB하이텍, 이루드, 원익큐브 뭐지? 아닌데. KC 제가 하고 있는 KC도 대형주죠. 대형주 KC도 매물대 바닥선 다 아래에 있지만 지금 올라서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바닥이에요. 바닥. 주봉으로 봐볼게요. 주봉으로 봐도 꺾여 있고 또 연봉으로도 월봉으로도 꺾여 있는데 되게 좋은 주식이에요. KH 필럭스, LG 디스플레이. KH 필립스는 하향 추세예요. 그쵸? LG 디스플레이 대형주. 이게 차트를 많이 봐야 돼요. 줄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 핫 이슈인 에너지 솔루션, 그쵸? LG 이노텍.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대형주들이 우상향하고 있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좋은 주식이에요. LG전자 1년 123,500원. LG전자 우. LS 일렉트릭도 보면은 2월 18일에 최저점 찍었어요.
SK 하이닉스, SK i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거래량이 꾸준히 있어요. 그쵸? 이게 비싼 주식인데 거래량이 300만 주가 넘었어요. 제가 13만 원에 걸어놨었거든요. 안 잡히고 13만 1,500원에 끝났어요. 아마 매일, 아마 월요일 아침에는 모든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뉴스에 계속 포 발사했다 그러고 뭐 군인 뭐 사망했다는 소식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보고 아마 제가 원하는 가격대 오면 이걸 한번 사보려고 그래요. 가온전선. 가온전선이 금요일날 대량 거래날 나왔어요. 근데 46,000원인데, 그쵸? 46,000주인데, 그쵸? 경동 나비에. 경인전자. 경인전자. 경인전자? 경인전자. 경인전자, 저점이 높아지고, 삼각수렴. 그쵸? 삼각수렴. 제 TMI를 잘하죠. 제가 TMI를 잘한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TMI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광전자. 광전자도 좋죠. 다 올라섰어요. 바닥선 올라섰는데 매물대는 아직 아래에요. 매물대 바닥선 다 올라가야 돼요.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보면은 좀 더 길게 보면 추세가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넓게 보면요.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쵸?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봐볼게요. 제가 이 추세선 그리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전문가님, 잘하시는 전문가님 많잖아요. 그분들 전문가님들 추세선 그리는 거 보고 따라도 그려보고 제 나름대로 그려도 보고 이거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느낌이 온대요. 하다 보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덕전자가 보면은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좋죠. 거래량도 22,000원짜리인데 94만 4천주예요. 대덕전자 2루. 대동전자도 이제 거래량이 막 실었어요. 그쵸? 대원전선. 지금 전선 관련주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23% 올라서 끝났어요. 근데 이날 보면 23%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떨어졌어요. 대원전선이. 그쵸? 전선 관련주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선 관련주를 이제 아들 계좌에 좀 담아놨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유 플러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다 이 코스피, 전기전자, 대형주에 다 있었네요. 다 바닥선이에요. 대한전선도 여기에 있고 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네요. 그러니까 대형주라 그래서 막 만원, 몇만 원, 10만 원대가 아니라 1, 2천 원짜리도 많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도 매일매일 새로워요. 맨날 배워요. 저도. 두산 퓨어세 1호. 드림텍. 좀 더 빨리 봐볼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면 정말 대단하죠. 거래량이 아주 그냥 거래량이 다 엄청나. 21년 작년 10월 13일에 첫 저점 68,300원 찍었죠. 살라면 이때 샀어야죠. 이때. 그리고 지금도 사고 싶은 분들은 뭐 사도 되는데 저는
안 사요. 살라면 진짜 못 사. 정말 안 사고 못 빼겠다. 그럼 저는 7만 원 깨지만 살 거예요. 만약에 정말 사야 되겠다 싶으면 기다리면 다 내려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돈 많은 돈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면 괜찮죠. 연 배당이 7%인데 이런 우량주들 7%짜리 가지고 있으면 7%연 7%막 10억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이면 웬만한 월급들 월급 괜찮죠. 월급 이상이죠. 한 달에 580만 원인데 괜찮죠.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면 뭐 이런 거 해도 평생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월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막 주위에 보면 막 뭐 한 주, 두 주 막 이렇게 안 하죠. 뭐하러 해요, 그거를. 시간만 낭비죠. 차라리 진짜 한 주, 두 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거 빨리 가는 거 좀 앞으로 10배 갈 것들 골라가지고 차라리 그거 해서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낫죠. 시간만 까먹죠. 그런 건. 뭐하러 해요. 성문전자. 성문전자 우. 신도리코 복사기 그쵸. 복사기 팩스 아남전자 AMP MC넥스도 많이 들어봤죠. Y2솔루션 이스타 이스페타시스 뭐예요 이거? 무슨 종목이에요? 500만 주? 뭐예요? 인쇄 회로 기판 PCB VI 이래놨네요. 뭐예요? 뭐지? 이스페타시스? 이런 거 한번 메모해 놓을게요. 이렇게 다 봤다가 심상치 않은 차트 모양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메모해 놔요. 근데 이런 거는 막 따라가면 안 돼요. 막 함부로 막 따라가면 안 돼. 올라가고 있죠. 다 올라가요. 근데 올라간 종목들은 따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거 바닥에 있는 거 해야죠. 원래는 바닥에 있는 거 그쵸? 일진 디스플 이런 건 누가 봐도 차트만 누가 차트 좀만 봐도 알죠. 하향 추세잖아요. 하향 추세. 그 금액도 1950원짜리. 일진 머티리얼즈 이것도 하향. 일진 전기 이것도 같은 전기 무슨 전선 그런 거라도 하향 추세잖아요. 벌써 하향 추세. 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짚네요. 추세선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내려가고 있어요. 자마전자, 주연테크, 코리아서우도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쵸? 다 여기 있네요. 우리가 맨날 관심 있게 보는 그 업종이 다 대양주 전기전자에 다 있었어요. 답은 나왔네요. 대양주 전기전자네요.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도, 코리아 서키트 EUB, 하이트론, 하나시스템, 해성 DS, 현대에너지 솔루션,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휴니드. 봤을 때는 코리아 서키트 메모해놔야 돼요.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우도
좋긴 하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그쵸? 거래량이 대량 거래는 날 종가가 1,700원인데 아직 올라서지 않았고 여기 거래량이 없죠. 근데 거래량이 죽으면서 가는 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는 떨어져요. 근데 이날 거래량이 좀 금요일날 있었는데 45,000원, 5천이 있었는데 아직 매물대 아래고 꺾여 있고 아직은 추세 돌파하지 않았고 대량 거래나 종가를 회복하지 못했고 그쵸? 봐야 돼요. 코리아 서키트 주봉 월봉 주봉 주봉 월봉 일봉 보면 추세는 그거 보면 그쵸? 그래서 그거 연습해봐야 돼요. 그쵸? 아마 이걸로 해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쵸?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쵸? 코리아 서키트 SK 하이니스 좀 더 넓게 한번 봐볼게요. 매물대 올라섰고 매물대를 좀 돌파했죠. 이날 돌파했고 이쯤에 한번 돌파했고 이쯤에 돌파했고 근데 모든 주가는 쌍바닥을 쳐야 간대요. 쌍바닥을 쳐야 되는데 이날 바닥 찍었고 종가 11만 3,500원 바닥 코스닥 바닥 찍고 그쵸? 찍고 코스닥 코스피 찍고 바닥 올라갔는데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고 그쵸? 과연 600원 2,500원까지 2,500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거는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월요일날 내일 한번 보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전쟁 중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좋죠. 떨어지면 좀이라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보고 대응 한번 내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또 책 읽어야죠. 파이낸셜 프리덤 경제적 자유. 오늘은 파트 2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이걸 읽어볼게요. 일찍 은퇴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이유. 큰 제목은 이거예요. 90살 된 부자가 1억 달러를 줄 테니까 자신과 남은 인생을 바꾸자고 하며 그렇게 하겠는가? 당연히 안 할 것이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성인이 된 뒤 약 25,000일 정도 살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시간과 돈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며 그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 자신만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가서 그걸 회의와 전화 그리고 더 많은 회의로 채우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시간이다.
당신이 가진 유일무이한 시간. 이 책은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돈을 벌어서 시간을 사자. 이 책의 목표는 당신이 최대한 빨리 은퇴하도록 돕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은퇴는 평생 다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완전한 경제적 자유, 다시 말해 자기 시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는 전통적인 의미의 은퇴를 할 계획은 전혀 없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돈과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은퇴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돈 버는 걸 좋아하며 내가 즐기는 많은 일에 돈벌이가 따라온다. 나는 일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일을 그만두고 여가 생활만 누리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당신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은퇴에 대해 배운 모든 것과 돈에 관해 배운 내용 대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전체는 은퇴에 대한 한 가지 접근 방식만 받아들였다. 직장을 구하고 월급의 일부를 401k,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연금제도. 1994년 레이건 정부 당시 정부 주도하에 개인 연금 제도가 지급 불능 위기에 빠지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만든 기업 연금 제도. 이게 401k라는 이죠. 이 401k나 다른 은퇴 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그런 식으로 40여 년이 지나면 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으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60에서 70대에 은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왜 은퇴 관련 광고가 전부 은발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습만 보여주는지 대개 골프 코스나 해변을 따라 걷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접근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다. 두 번째, 결국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면서 보내게 된다. 세 번째, 최대한 빨리 은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계획이 아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전통적인 은퇴 조언이 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트래비스를 소개하고 싶다. 트래비스는 우리 부모님의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나도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 2012년 내 30살 이전에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계획을 한창 진행 중이던 나는 어느 지인의 파티에서 트레비에 마주쳤다. 화려한 축제용 재킷을 입고 다른 손님들과 수다를 떨면서 버지니아 허니햄을 먹던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트레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당시 그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웹사이트 구축, 광고 캠페인 진행, 도메인 거래, 모터 달린 자전거, 모페드 판매,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의 30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사업가가 되려고 한다면서 트레비는 그렇게 말을 걸었다. 그거 멋진 생각이네. 하지만 처음에는 꽤 힘들 거야. 그런 건 타고난 사업가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먼저 돈을 좀 모아야 해. 나는 일을 시작한 뒤로 은퇴를 대비해 수입의 5%를 저축해 왔는데 앞으로 10년 안에는 은퇴할 계획이야. 트레비는 이미 45살쯤 되었고 20년째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20대 때부터 은퇴에 대비해 수입의 5%를 저축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동료가 그 정도는 저축을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까지 투자와 개인 금융에 관한 책을 수백 권이나 읽었기 때문에 나는 트레비가 그 자신만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마 10년 뒤에는 고사하고 평생 동안 은퇴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트레비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모르는 저축이나 소득 혹은 자신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그가 가진 게 현재 수입과 직장에 들어간 뒤 은퇴에 대비해 따로 모아둔 돈뿐이라고 가정하자. 트레비는 에너지 컨설팅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실제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대략 1년에 6만 달러 정도는 버는 것 같다. 그의 정확한 수입은 몰라도 부모님과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트래비스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난 3년 사이에 새집 최소 50만 달러를 주고 새 집을 사서 부엌을 다시 꾸미고 시설을 증축했으며 최소 15만 달러 이상의 비용 소요, 새 차를 2대씩이나 샀다.
외계사 이 남자는 왕처럼 살고 있지만 그의 예상 소득에 비춰보면 아내가 버는 수입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생활 방식을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을 것이다. 트래비스의 아내는 남편과 비슷한 일을 하니까 봉급도 거의 비슷하게 받을 것이다. 트래비스와 그의 아내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체를 상쇄할 수 있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가능성도 없다. 수치를 잠깐 살펴보자. 트래비스가 6만 달러의 연봉 중 5%를 저축한다면 매년 약 3천 달러를 저축한다는 얘기다. 그가 20대 중반부터 계속 1년에 6만 달러씩 벌었다고 해도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봉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적지만 지금까지 모은 돈은 6만 달러, 3천 달러 곱하기 20년은 6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 돈을 401k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회사 측에서 그 기간 동안 트래비스가 받는 용급의 3%를 적립해줬다면 추가로 3만 6천 달러가 더 모여서 총 9만 6천 달러가 된다. 복리의 마법 43쪽 박스 참조. 덕분에 트래비스가 적립한 돈은 모두 저기에 투자되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 예를 들어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연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투자한 원금보다는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트래비스가 매년 3천 달러를 저축했고 그 돈이 연평균 7%의 비율로 늘어난다면 20년간 저축한 뒤에 14만 2,348달러를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꽤 많은 돈이지만 50세에 은퇴해서 70에서 80대까지 살 계획이라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트래비스가 현명하게 행동해서 자기 돈을 주식시장 전체의 실적을 따라서 종합주가지수 펀드에 넣었고 따라서 연평균 7%의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축액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다. 트래비스를 괴롭힐 생각은 없다.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은퇴 문제에 접근한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중위 가구 소득은 5만 7,617달러이고 평균적인 잠시만요.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연간 2,074달러를 저축한다는 뜻이다. 이는 트래비스가 하리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다.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는 평균적으로 자기 수입의 3에서 5%를 저축하는데 그들의 평균 소득은 35,592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이는 연간 약 1067에서 1776달러에 해당한다.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1년에 2000달러를 저축한다고 반올림하자. 매년 2000달러씩 저축해서 이 돈이 1년에 7%씩 늘어나면 40년 뒤에 47만 967달러가 보인다. 47만 967달러는 많은 돈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때의 가치가 오늘날과 같은 구매력을 가질 수는 없으리라는 걸 명심하자. 지난 1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유례없이 낮은 수준이었고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차단시켰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게 현실이다. 평균 상승률이 연 2에서 3%의 적은 수치라도 당신이 구축한 돈의 구매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걸 보면 당신은 아마 최대한 빨리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아주 괜찮아서 당신이 401k 연금에 불입하는 돈의 최대 4%까지 적립해 준다고 가정해보자. 미국의 많은 회사들은 직원들이 납부하는 퇴직금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 1대1 매치를 제공한다. 회사가 일정 비율을 내주는 301k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전혀 불입하지 않거나 회사 부담금을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불입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이 책을 내려놓고 401k 계좌에 로그인해서 적어도 회사 그 부담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넣어야 한다. 그건 공짜다. 그러니 당장 실천해야 한다. 만약 이미 10% 이상을 저축하고 있다면 우선 축하한다. 당신은 미국 인구의 99%보다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3패인을 터뜨려선 안 된다. 그래도 은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1년에 5만 달러를 번다고 가정해보자. 25살부터 연봉의 14% 매년 7천 달러를 저축한다고 생각했고 저축액이 매년 7%씩 늘어난다면 65세에는 약 111만 7,589달러를 가지게 된다. 40년 동안 저축한 것이 치고는 나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 매년 2.5%씩 더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2019년 구체적으로 구매력으로 환산한 저축액은 41만 6,224달러에 불과하다.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당신은 401k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아직 세금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세금을 고려한 그 41만 6,224달러의 가치는 당신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할 때 어떤 과세 등급에 속하느냐에 따라 15에서 35%를 정도를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면은 이 사람이 402 미국에는 401k라는 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 401k 연금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연금 투자를 주식 투자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만 넣었어도 미국인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매년 5%에서 10%씩 아니 6%에서 7%그 정도의 를 자신의 수입에서 저금을 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냥 저축하는 것보다 401k에 넣었을 때 더 그거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은 매년 2, 3%를 오른다 가정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그 수익률보다는 최소한 401k 연금 제도에 가입해서 하는 게 수익이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뭔가를 더 복리를 이용해서 더 저축을 하라는 그 뉘앙스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보면 지금까지 내용은 그거 같아요. 복리를 잘 활용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과 돈 관리를 잘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번에는 진짜 그 복리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읽고 계속 같은 말을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재밌는데 이제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금만 더 빨리 50, 60대, 70대 은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거를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은퇴를 좀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20대 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20대부터 은퇴 계획을 해서 정말 자신의 수입의 정말 반 이상을 저축하는 사람은 솔직히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선 저희 아들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유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혼자다 보니까 뭐 딸린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번 거는 거의 다 반 이상을 다 저축을 하고 그 필요한 거 다 사서 쓰고 또 먹고 싶은 거는 다 먹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일찍부터 그걸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재테크를 하는 걸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대신 아쉬운 건 아직 주식 투자는 하진 않지만 제가 조금씩 제 아들 계좌에 제가 조금씩 하고는 있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하게 될 거라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제가 이제 하라고 이제 권유는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얘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슈퍼개미. 그리고 은퇴를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남들보다 빨리 하는 거. 그리고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 그리고 경제적 자유. 파이낸셜 프리덤. 우리는 그게 목표잖아요. 목표라서 오늘도 차트를 많이 봤고 또 내일도 차트를 많이 볼 것이고 또 내일 모레도 차트를 볼 것이고 퇴근하면 맨날 차트를 볼 것이고 우리는 차트를 보고 또 어느 기업이 실적이 항상 좋아지는 걸 보고 또 어느 업황이 또 더 좋아질 건지 그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편히 쉬시고 이제 또 잠깐이라도 주식에서 좀 벗어나서 책도 읽고 남은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사 바쁜 관계로 특근을 하러 이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는 또 일을 하러 갈 것이고 또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